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찾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혜로운 선택을 위한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이와 같은 희망의 메시지가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그리고 계신가요?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달려온 끝에 마주한 노년이 혹시 끝없는 경제적 불안과 걱정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기 우리와 너무나도 닮아있는 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66세의 김영호 성도와 63세의 아내 박선자 성도. 이 부부는 은퇴 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성실히 일했지만 매달 $2,000, 우리 돈으로 약 270만 원이 넘는 아파트 월세는 넉넉지 않은 연금으로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짐이었습니다. 여보, 우리의 노후가 이렇게 불안해야만 하는 걸까? 매일 밤 부부는 깊은 한숨과 함께 잠이 들곤 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멈추지 않는 월세 고지서는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부부의 삶을 위협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순간에 찾아온 한마디가 그들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오랜 지인이 건넨 따뜻한 조언이었습니다. 집사님, 혹시 모빌홈 파크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도 거기 사는데 생각보다 훨씬 괜찮아요. 모빌홈. 너무나 낯설고 생소했던 단어.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들으면 낡고 허름한 트레일러 혹은 가난의 상징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실지도 모릅니다. 과연 모빌홈은 또 다른 형태의 불안한 삶일까요? 아니면 치솟는 주거비에 지친 은퇴 세대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실제 한인 시니어 부부가 직접 모빌홈에 입주하며 겪은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그 장점과 단점,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의 노후 주거 선택에 대한 새로운 지혜와 통찰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주인공인 김영호 집사 부부는 20년 넘게 LA 근교의 낡은 아파트에서 살아왔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언제나 고속도로의 소음이 쉴 새 없이 들려왔고 해마다 조금씩 오르는 월세는 부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은퇴 후 김 집사의 고정 수입은 사회보장연금 약 $1,800. 아내 박선자 성도가 파트타임으로 벌던 작은 수입마저 끊기면서 부부의 살림은 더욱 빡빡해졌습니다. 매달 어김없이 날아오는 $2,000가 넘는 월세 고지서를 마주할 때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깊은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여보, 이러다간 우리 생활비 전부가 월세로 다 나가겠어. 남는 게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버티지? 부엌 식탁에 놓인 차가운 고지서를 바라보며 김 집사가 고개를 떨구자 아내는 말없이 김치가 담긴 접시를 남편 앞으로 옮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도 남편과 똑같은 무게의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늙어가도 괜찮은 걸까? 그날 답답한 마음을 안고 찾아간 교회. 예배가 끝나고 식당에서 교우들과 식사를 나누던 중 오랜 지인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 집사님, 혹시 모빌홈 파크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몇 년째 살고 있는데 생각보다 훨씬 저렴하고 편해요. 순간 부부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모빌홈. 그 낯선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이라고는 하지만 땅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말, 바람이 불면 집이 흔들린다는 흉흉한 소문,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노인들이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선택하는 곳이라는 사회적 편견까지. 그동안 부부가 들어왔던 모빌홈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부정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모빌홈이라. 글쎄요, 괜찮을까요? 박선자 성도가 조심스럽게 묻자 지인은 온화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파트 살 때보다 공간은 훨씬 넓고 조용해요. 무엇보다 집은 우리 것이고 땅에 대한 렌트비만 매달 내면 되거든요. 이 동네에도 아주 잘 관리되는 좋은 파크가 있어요. 속는 셈치고 한번 직접 가서 보세요. 그 순간 부부의 마음에 꺼져가던 희망의 작은 불씨가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도 서서히 스며들었습니다. 과연 모빌홈은 그들의 남은 노후를 지켜줄 새로운 안식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불안과 후회의 시작이 될까요? 며칠 뒤 김 집사 부부는 호기심 반, 두려움 반의 마음으로 생전 처음 모빌홈 파크를 찾아 나섰습니다. LA 근교의 복잡한 고속도로에서 조금 벗어난 길목, 낯선 표지판을 따라 들어서는 순간 부부는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우리가 알던 그 모빌홈 맞아?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동안 머릿속에 그리던 낡고 지저분한 트레일러 총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줄지어 서 있는 집들은 하나같이 예쁜 단독주택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각 집 앞에는 잘 가꾸어진 잔디밭과 아기자기한 꽃들이 심어진 정원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작은 차고와 개인 우편함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녹슨 컨테이너가 아닌 마치 잘 정돈된 교외의 단독 주택단지에 들어온 듯한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우리가 생각하던 트레일러가 아니었네. 박선자 성도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부동산 중개인은 부부를 반갑게 맞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있는 집들은 대부분 1990년대 이후에 건축된 최신형 모빌홈입니다. 내부는 방 2개에서 3개 구조의 거실과 주방이 분리되어 있고 세탁시설까지 모두 갖추고 있죠. 겉모습만 봐서는 일반 단독주택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안내받은 집 안으로 들어서자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큰 창문과 깔끔한 마루 바닥이 부부를 맞았습니다. 주방에는 오븐과 냉장고가 완비되어 있었고 방 2개와 깨끗한 욕실도 있었습니다. 박선자 성도는 손으로 벽을 톡톡 두드려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튼튼하네. 난 그냥 얇은 합판 같은 걸로 지은 줄 알았는데 하지만 곧이어 중개인의 설명은 현실적인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다만 이곳은 일반 주택과는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이 땅은 개인 소유가 아니고 오직 이 집만 구입하시는 방식입니다. 즉, 내 집은 가질 수 있지만 집이 서 있는 땅은 매달 빌려 쓰는 개념이죠. 그래서 매달 스페이스 렌트라고 불리는 토지 사용료를 파크 측에 내셔야 합니다. 김영호 집사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그러면 결국 또 월세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개인은 미소를 잃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내고 계시는 아파트 월세가 $2,000가 넘는 데 비해 이곳의 스페이스 렌트는 평균 $700에서 $1,000 수준입니다. 게다가 그 비용 안에는 파크 내의 보안, 도로 관리, 그리고 여러 편의 시설 사용료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훨씬 넓은 주거 공간에서 내 집을 가지는 동시에 주거비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셈이죠. 그 순간 김 집사와 박 성도는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집은 내 것, 땅은 빌려 쓰는 구조,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맞는 선택일까?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장점은 분명했습니다. 저렴한 생활비, 단독주택과 같은 쾌적한 환경, 그리고 비슷한 연배의 이웃들이 모여 사는 시니어 커뮤니티의 안전함.
하지만 단점도 명확했습니다. 땅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불안정할 수 있고 파크의 관리 정책에 따라 스페이스 렌트가 오를 수도 있다는 점. 또한 집값은 일반 주택처럼 크게 오르지 않으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감가상각되어 팔 때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그 말에 다시 긴장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에서는 묘한 설렘이 피어올랐습니다. 여보, 그래도 지금 사는 시끄러운 아파트보다는 훨씬 낫지 않아? 이 정도면 우리도 조용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겠는데, 박선자 성도의 목소리에는 작은 희망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나 김영호 집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의 의문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곳이 우리가 남은 노후를 보낼 최선의 선택일까? 며칠 동안의 깊은 고민과 기도 끝에 김영호 집사 부부는 마침내 인생의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정든 아파트를 정리하고 8만 달러짜리 중고 모빌홈을 구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파트를 떠나던 날 박선자 성도는 텅 빈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보, 우리가 여기서 아이들도 다 키우고 손주도 처음으로 품에 안아봤는데 이제 정말 떠나야 한다니 마음이 좀 그렇네. 김 집사는 그런 아내의 어깨를 말없이 토닥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이제부터는 진짜 우리만의 집을 가지는 거잖아. 그동안은 계속 남의 집살이였지만 이제는 달라. 이사 첫날 새로운 모빌홈의 현관문을 열자문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거실 가득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작지만 아담한 주방, 2개의 아늑한 침실, 그리고 작은 마당까지. 그곳에는 분명 삭막한 아파트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었던 자유로움과 평화가 있었습니다. 첫몇 주간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부부는 작은 정원에 상추와 고추를 심었고 아침마다 잔디밭을 가꾸며 이게 바로 우리 집이지 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70대 한인 노부부가 다가와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새로 이사 오셨군요. 정말 반갑습니다. 여기 사시면 금방 정 붙이실 거예요. 그 순간 부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매달 월세 고지서에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되고 아침마다 이웃들과 정겹게 안부를 나누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심리적 안정감이었습니다. 이제 남의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야. 그 한마디가 김 집사 부부에게는 지난 아파트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위로와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부부는 모빌홈 생활에 또 다른 현실과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스페이스 렌트였습니다. 처음엔 $700였던 월세가 각종 관리비와 시설 이용료가 붙으면서 실제 지출은 $900에 달했습니다. 여전히 아파트 월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저렴한 금액이었지만 과연 앞으로도 이 금액이 유지될까 하는 걱정이 마음 한구석을 짓눌렀습니다. 또한 친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결정적인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모빌홈은 집값이 오르긴 힘들어.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자동차처럼 값이 떨어진다던데 부부는 다시 한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집을 팔아야 할 상황이 온다면 과연 제값을 받을 수 있을까? 노후에 어렵게 마련한 유일한 자산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더 지나자 부부는 조금씩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보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안정감과 여유가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작은 정원에 물을 주며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지켜보는 기쁨, 이웃들과 함께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건강 세미나에 참석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
그리고 무엇보다 매달 고정 지출이 크게 줄어들면서 돈 걱정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이 그 어떤 불안보다 더 큰 평안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 집사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비록 완벽한 집은 아니지만 우리 같은 은퇴자에게 이만한 선택이 또 있을까 싶어. 아내 박선자 성도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파트에 살 땐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았는데 여기선 그래도 우리 집이라는 안정감이 있잖아요. 이웃들도 다들 가족 같고 참 좋아요. 그 순간 부부는 깨달았습니다. 모빌홈은 모든 문제의 완벽한 정답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최선의 대안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스페이스 렌트 인상과 집값 하락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위험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자신들의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노후의 집이란 자산의 크기나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참된 안식을 주는 곳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김영호 집사 부부의 모빌홈 생활 1년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그들이 경험한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확실한 생활비 절감입니다. 아파트에서 매달 $2,000 이상 나가던 주거비가 모빌홈에서는 $900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은퇴 생활에 숨통을 틔워주는 가장 현실적인 장점입니다. 둘째, 안전하고 따뜻한 커뮤니티입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이웃들이 함께 모여 살기 때문에 외로움이 줄고 범죄나 소음 걱정도 적습니다. 작은 인사와 소소한 모임이 팍팍한 노년의 삶에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셋째, 내 집이라는 심리적 만족감입니다. 비록 작은 정원일지라도 내 마음대로 가꿀 수 있다는 자유, 벽에 못 하나를 박더라도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은 은퇴자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단점도 존재했습니다. 무엇보다 땅은 내 것이 아니라는 근본적인 한계. 파크 소유주가 렌트비를 올리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 가치가 오르기보다는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재산 증식 수단으로는 분명한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모빌홈에서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모빌홈은 정부로부터 공식 주소지로 인정받는 주거 형태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보조 프로그램이나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 같은 다양한 정부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김영호 집사 부부는 확신에 차 말합니다. 모빌홈은 결코 부끄러운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은퇴 세대에게는 오히려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이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지혜롭게 삶을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찾아 현명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후의 보금자리는 꼭 크고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달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생활비, 그리고 마음 편히 기댈 수 있는 평온한 환경입니다. 모빌홈은 완벽하지 않지만 수많은 시니어들에게 현실적인 돌파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안정적이지만 비싼 아파트, 혹은 장단점이 공존하지만 내 집 같은 모빌홈. 여러분의 은퇴 후 주거 계획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화려한 포장지에 쌓인 은퇴가 아닌 우리네 삶의 진짜 은퇴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생을 계획하는데 작은 지혜와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언제나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시청해주셔서